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4단원 자극과 반응에서 신경계, 뉴런, 자극으로부터 반응까지의 경로,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등교 계약을 하게 된 이후에 치를 수행평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신경계, 뉴런, 반응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내용에 대한 문제를 간단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 과학 A 수행평가는 한 번 실시됩니다. 평가 시기는 우리가 등교를 하게 되면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주간이 될 텐데요. 그 다음으로 등교하는 두 번째 등교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하는 영역은 교과서 140페이지부터 148페이지, 내용은 신경계, 뉴런, 자극으로부터 반응 경로에 해당됩니다. 반영 비율은 총 20%이고 20점 만점에 서술형, 논술형 시험이 됩니다. 기본 점수는 6점이고요. 단 한 개라도 서술할 경우 8점을 기본 점수로 받게 됩니다.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신경계의 구조, 그리고 신경계의 기능, 뉴런의 구조, 기능, 자극에 대한 반응의 종류와 자극에 대한 반응 경로, 이것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문제에 주어진 내용을 읽고 정답을 적는 방식으로 평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과서 142에서 148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음악이 나오는 동안 간단히 책을 읽고 돌아오도록 합시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극을 전달하는 신경계인데요. 우리의 신체를 간략하게 나타낸 그림입니다. 여기에서 뇌와 척수만 간단히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몸에 속해 있는 신경계를 구분하여 봅시다. 신경계는 그림처럼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분됩니다. 이렇듯 신경계는 우리 몸에서 자극을 빠르게 전달하고 판단하여서 반응하도록 신호를 보내는 일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이제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이 되고 자극을 느끼고 판단해서 적절한 신호를 보내는 기능을 합니다. 말초신경계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고 온몸에 퍼져 있기 때문에 중추신경계와 온몸을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합니다. 여기에서 감각신경은 감각기관을 중추신경계와 연결하는 역할,
운동신경은 반응기관을 중추신경계와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추신경계의 기능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대뇌의 기능은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느끼고 판단합니다. 적절한 신호를 보내서 몸의 감각과 운동을 조절하게 되는데요. 이것 외에도 주요하게 담당하는 것이 기억이나 추리 혹은 감정 등의 다양한 정신활동을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 간뇌입니다. 간뇌는 몸속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예를 들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고요. 중간뇌는 눈의 움직임, 동공과 홍채의 변화를 조절하고요. 소뇌는 몸의 균형을 조절하게 됩니다. 근육 운동 같은 것들을 조절하게 됩니다. 연수는 심장 박동이나 호흡 운동 같은 생명 유지 활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척수는 뇌와 말초신경 사이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을 조절하는 중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을 우리는 뒤에서 학습할 수 있었죠. 무조건 반사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학습한 내용은 바로 뉴런에 해당된 내용입니다. 뉴런은 신경계를 이루는 신경세포를 말합니다. 이렇게 그림처럼 뉴런은 가지돌기, 신경세포체, 그리고 축삭돌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가지돌기는 다른 뉴런이나 감각기관에서 전달된 자극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고요. 축삭돌기는 다른 뉴런이나 기관으로 자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자극의 전달 방향은 가지돌기에서 신경세포체, 축삭돌기 순으로 진행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뉴런으로 자극이 전달되면 가지돌기, 신경세포체, 축삭돌기 순으로 자극이 전달됩니다. 뉴런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입니다. 이렇게 뉴런 세 가지는 각각 감각뉴런은 감각신경을 이루고, 연합뉴런은 중추신경계를 이루고, 운동뉴런은 운동신경을 이루게 됩니다. 감각신경을 이루고 있는 감각뉴런은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연합뉴런으로 전달하고요. 연합뉴런은 자극을 느끼고 판단해서 운동뉴런에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운동뉴런은 연합뉴런에서 보낸 신호를 반응기관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러므로 자극이 받아들여져서 반응으로까지 나타나는 경로에서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 순으로 자극이 전달되게 됩니다. 다음은 신경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반응인데요. 이 반응을 우리는 의식적 반응과 무조건 반사 두 가지로 구분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 의식적 반응은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쳐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일어나는 반응을 이야기하고요. 무조건 반사는 반면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아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의 차이는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치느냐 거치지 않느냐가 되겠죠. 몇 가지의 예시가 있습니다. 의식적 반응은 날아오는 야구공을 보고 방망이를 휘두르는 것, 뒤에서 친구가 부르면 고개를 돌려서 돌아보는 것, 이것은 모두 자극을 받아들인 후에 대뇌에서 판단을 내려 그 신호를 운동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일어나는 반응이었고요. 무조건 반사는 고무망치로 무릎뼈 아래를 가볍게 치는 것, 뜨거운 물체에 몸이 닿았을 때 몸을 움츠리는 것, 물체가 갑자기 눈앞으로 날아올 때 갑자기 눈이 감기는 것처럼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으나 대뇌의 판단 과정 없이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반응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자극에서부터 반응까지의 경로를 두 가지로 분류하면 의식적 반응에서는 자극을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이고 감각신경을 통해 척수를 지나 대뇌로 전달됩니다. 다시 척수를 지나 운동신경을 통해
반응기관에서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무조건 반사에서는 자극을 받아들인 감각기관에서 감각신경을 지나 척수에서 이 무조건 반사의 중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뇌로 가지 않고 곧장 운동신경을 통해 반응기관에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경로가 축소되므로 반응이 매우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유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웠던 학습을 간단하게 복습한 것이고요. 지금부터는 퀴즈로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신경계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몸에서 자극을 빠르게 전달하고 판단하여서 반응하도록 신호를 보내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경계 각 부분의 이름과 하는 일을 매칭시켜 봅시다. 먼저 중추신경계, 뇌와 척수를 포함하고 있고요. 말초신경계는 온몸에 퍼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중추신경계는 자극을 느끼고 판단해서 적절한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고, 말초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온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문제는 뇌에 있는 각 부분을 나타내었는데요. 가부터 마까지의 이름과 특징을 연결하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가는 바로 대뇌에 해당됩니다. 대뇌는 기억이나 감정 등의 정신활동을 담당하고 있고요. 가, 대뇌. 나는 간뇌입니다. 간뇌는 몸속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어주고요. 다, 중간뇌입니다. 중간뇌는 눈의 움직임을 조절하게 됩니다. 라는 연수에 해당되고, 연수는 심장박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마지막 마는 소뇌이고요. 소뇌는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게 됩니다. 다음 문제는 뉴런의 구조가 나타나 있습니다. 각 부분의 이름을 찾으라고 하였고 자극의 전달 방향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부분별로 이름을 붙여봅시다. 먼저 제일 끝에 붙어 있는 이 부분은 바로 가지돌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핵이 존재하는 이 부분은 신경세포체, 그리고 쭉 뻗어나간 이 부분은 축삭돌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극의 전달 방향은 가지돌기에서 신경세포체를 지나 축삭돌기로 향하기 때문에 A부터 B, C라고 지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각 반응이 일어나는 경로를 나열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감각기관으로부터 신경이 붙어 있고요. 이 부분이 척수, 위로 올라가면 대뇌, 다시 이쪽이 운동신경이 될 겁니다. 반응기관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문제는 손으로 물체를 만져서 무엇인지 알아보고 나서 손을 뗀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반응이 일어나는 것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대뇌의 판단 과정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문제에서 손으로 물체를 만져서 무엇인지 알아보고 손을 뗀다 라고 하였기 때문에 대뇌의 판단 과정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의식적 반응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의식적 반응에 해당하는 경로를 나열하여 보겠습니다. 먼저 감각기로 자극을 받아들여서 A, 감각신경으로 자극이 전달되고요. 그 뒤에 척수를 지나 F, 쭉 신경을 타고 올라갑니다. B, 대뇌에 도착해서 C, 다시 돌아서 내려오면 D, 척수를 지나 F, 운동신경을 통해 E, 반응기관에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식적 반응에 해당되는 반응 경로는 A, F, B, C, D, F, E 순서로 나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뜨거운 물체에 손이 닿으면 순간적으로 손을 뗀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대뇌의 판단 과정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순간적으로 손을 뗀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대뇌의 판단 과정 없이 무조건 반사가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반사가 일어나는 경로를 나열하여 봅시다. 감각기관으로 자극을 받아들이고 감각신경 A를 통해 전달됩니다. 그 다음 자극은 F, 척수에서 무조건 반사의 중추를 담당하므로 대뇌를 통해 올라가지 않고 곧장 운동신경을 통해 반응하게 됩니다. E를 통해 반응기관에서 반응을 합니다. 무조건 반사에 해당되는 경로는 문제에서 A, F, E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의식적 반응과 무조건 반사로 구분하라는 문제입니다. 투수가 던진 공을 보고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는 것은 대뇌가 공의 속력과 거리를 판단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의식적 반응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무릎뼈 바로 아래의 충격을 받자 다리가 저절로 들린다. 이것은 대뇌 판단 과정 없이 다리가 저절로 들리는 것이므로 무조건 반사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뜨거운 물체에 몸이 닿으면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린다.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린다고 하였으므로 대뇌의 판단 과정은 포함되지 않았고 무조건 반사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행평가로 다루게 될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호르몬과 우리 몸에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항상성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